안녕하세요. 저는 악질적인 며느리를 만나 난생 처음 누군가를 향해 강한 원망을 품어본 시엄마 되는 입장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같은 세상엔 어른에게 손에 입고 사는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아닙니까? 당연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 젊은이들이 으쌰으쌰 들고 일어날 용기가 있다는 건 손뼉 쳐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런 용기 있는 젊은이들 덕분에 사회가 계속 발전하고 자유로워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를 모르거니와 늙은이라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해 태클을 거는 젊은이들은 요즘 사회 분위기를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곧 나이 70을 바라보게 된 늙은이긴 해도 최대한 젊은이들 생각을 이해해 주려고 했고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리 젊은이들이라 해도 사람 자체가 진작에 망가진 꼴이라면 제가 아무리 애써봤자 무용지물이더군요. 그럴수록 서로의 관계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반평생 이상을 살았음에도 나름대로 큰 고비 없이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제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게 우리 아들 며느리 때문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가슴이 아프네요. 우리 며느리 얘기 한번 들어보고 가주시겠어요? 저와 남편한테는 정말 작고 소중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현 남편과 재혼을 한 사이인데요. 제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이유는 난임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애 하나 제대로 낳지 못하면 소박 맞고 이혼당하는 게 흔한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대에서 저는 결혼 2년 차에 불임에 가까운 난임이라는 진단을 받고 말았고 시모의 구박과 남편의 방관을 못 이겨 1년 만에 시댁을 스스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죠. 원치 않는 합의 이혼으로 이혼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나름 성실하게 살았던 덕분인지 늦게나마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착한 남편을 얻는 덕에 제 인생엔 결코 없을 줄 알았던 소중한 아기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난임은 맞지만 시술을 통해 극적으로 얻게 된 아이라서 제겐 우리 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자식이었고 흔쾌히 제 목숨을 내걸 수 있을 만큼 무척 소중한 존재입니다. 보통 그렇게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면 과잉보호 방식으로 육아를 했겠다고 말씀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둘도 없는 소중한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제 품에 가둬두기보단 원하는 대로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표였습니다. 한편으론 당연히 부모로서 자식이 뭐라든 걱정되었죠. 저도 다른 부모들처럼 내 아이가 최고고 내 아이가 제일 잘나고 똑똑하다는 생각을 했고 계속 신경 써주고도 싶었고 학원을 2개, 3개 보내주고도 싶었어요. 하지만 오로지 우리 아들만 생각해서 그런 집착스러운 마음은 묻어두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건 남편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와 남편은 어렵게 살아온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이미 30대의 나이에 경양식 돈가스 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번화가에 위치해 있었는데 돈가스도 팔고 파스타도 팔고 각종 브런치를 팔아서 나름 장사도 잘 되던 가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남편의 돈가스 집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갔다가 처음 만나게 된 사이였어요. 당시 제가 돈가스 가게에 지원했을 때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25살에 했는데 3년간 난임으로 시댁에 시달리다가 이혼하고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 도전한 일이 바로 돈가스집 알바였던 거예요. 그 돈가스 가게를 사전조사해봤을 땐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이 20대 초반 대학생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서를 넣었다지만 솔직히 연락도 안 오고 바로 탈락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게 흔쾌히 면접의 기회를 주었고 경력 없는 제게 일할 기회까지 준 거였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장님이었습니다.
일한 지 한 1년 지났을 때는 제가 한번 남편한테 아무런 경력 없는 나를 왜 뽑아줬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가게 차리기 전 과거에 힘들었던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저한테 동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불쌍해서가 아니라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남들보다 늦은 나이까지 가난에 허덕여서 제대로 뭘 하지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자신에게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들을 잊지 못하고 계속 챙길 정도로 큰 힘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도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작은 도움이라도 뭐든 힘이 된다는 걸 알아서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와닿았어요. 이혼녀가 된 이후로 저는 제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보여준 마음 덕분에 저도 모르게 감정이 많이 흔들렸는데 어느새 남편을 더 알아가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감사하게도 남편이 먼저 제게 호감을 표현해주는 덕분에 저희는 진지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인연이 오래되어 제가 31살이 되었을 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남편에게도 난임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남편은 그런 것 상관없다고 나만 보고 결혼한 거라서 아이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의 난임 사정을 이해해준 남편에게 고마워서 저는 적극적으로 시험관을 알아봤습니다. 남편이 저를 좋아해서 그렇게 양보를 해준 거지. 사실은 아이를 원치 않는 게 아니라는 걸 눈치껏 알았기 때문에 저도 남편한테 노력하는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을 하늘이 알아준 건지 열심히 바라고 또 바란 노력 끝에 임신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기뻐서 흘리는 눈물을 그 당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느껴보았습니다. 남편도 정말 많이 좋아해 주었어요. 제게 고생했다고 앞으로는 자기가 뭐든 간에 다 해주겠다며 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주는데 그 순간 제 주위에만 꽃이 흩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이야 관리만 잘하면 40대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엔 제 나이 30이면 많이 늦은 노산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3살에 문제없이 아들을 낳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아들의 존재는 저와 남편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이 돈가스 가게를 장사하면서 손발 맞춰 아들을 정말 열심히 키웠어요. 아들이 하고 싶다는 거 웬만하면 다 해주며 키웠는데도 신기하게 아들은 오냐오냐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쭉 해오더니 고등학교 때는 전교 회장까지 하는 저희는 아들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효도받고 있는 셈이라서 아들한테 별다르게 원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 입장은 저희와 또 달랐나 봅니다.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특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들이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경영 공부를 해서 남편 가게를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괜히 한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아들은 차차 증명해 보였어요. 학원 필요 없다고 해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대단하게도 혼자 힘으로 명문대에 합격했고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혼자 뭘 알아보더니 장학금까지 모으고 있었더라고요. 아들이 말해주기 전까진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바로 입사했고 월급으로 5년 동안 알뜰살뜰 돈을 모아 작은 건물을 매매해 돈가스집 2호점을 차렸습니다. 준비되자마자 대기업은 바로 퇴사를 했죠. 모든 걸 스스로의 힘으로 다 끝내놓고 저희에게 알려준 아들의 고백에 대견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면 했거든요. 자영업은 수입이 불규칙적이잖아요. 대기업까지 붙을 능력을 갖고 있는 아들이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설득할까 싶었지만 아들이 어릴 때부터 워낙 자기 아빠의 가게를 좋아하기도 했고 항상 입버릇처럼 프랜차이즈화 시키고 싶었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단 걸 아니까 끝내 아들의 아까운 재능이 무산되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남편도 저더러 아들 하는 일에 괜히 끼어들 생각하지 말고 잠자코 지켜만 보라면서 멀리서 응원해주는 게 부모 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들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 혼자 고군분투하여 출발 지점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특해 죽겠대요.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한테 미천을 도움받지도 않고 혼자서 2호점을 차린 거잖아요. 역시나 제 걱정이 무색하게 아들은 음식 장사에 엄청난 소질이 있었습니다. 손님 다루는 태도도 능숙했고 무엇보다 메뉴를 개발해서 남편과 의논하는 솜씨가 참 놀라운 리더십이라고 봤습니다. 괜히 학창 시절에 반장 회장을 한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봐도 제 아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팔불출엄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제 눈에는 1분 1초도 허투루 살지 않은 아들이 놀랍기만 했어요. 아들은 일주일에 수십 가지 메뉴를 연구했는데 저희더러 시식해보라고 여러 번 찾아왔었거든요. 신기하게 저희처럼 나이 든 사람 입에도 전혀 부담 없이 맛있더라고요. 요리에 센스도 있고 요식업에 성공하고자 열정이 가득 찬 아들을 보니 남편 말이 맞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부터 알아서 잘하는 사람인데 제가 또 괜히 걱정을 했던 거죠. 저는 그 뒤로 남편처럼 멀리서만 아들을 지켜보며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신메뉴부터 인기 메뉴까지 선보이다 보니까 1호점보다 홀 크기가 훨씬 작은 2호점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들이 오로지 혼자 이뤄낸 성과물이라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들은 신메뉴의 보장을 확실히 본 뒤에 1호점에도 출시를 시켰고 1호점, 2호점 모두 매출 폭등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대견하지 않습니까? 덕분에 남편은 그동안 찍어보지 못했던 매출까지 찍으면서 직원을 2명 더 구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저는 손님들에게 제 아들이 성공해서 부모 호강시켜준다고 엄청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멋진 아들, 도무지 팔불출처럼 자랑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겠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만 지내주다가 좋은 사람한테 장가간다면 더없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들이 장가를 가자마자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낭떠러지 앞에 우뚝 서게 됩니다.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는 똘똘한 우리 아들한테서 정말 상상도 못할 큰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정확히는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달고 온 혹 때문에 제가 뒤로 넘어갈 뻔한 일을 겪게 되었죠. 30대가 된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고 데려온 며느리는 당연히 첫 대면에선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하면서 우리 아들처럼 사교성도 좋았고 젊은 사람같이 싱그럽게 애교도 곧잘 부렸어요. 딸 없는 서름을 그때 처음 느꼈을 정도로 며느리는 예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했던 건 며느리가 동물병원 간호사였기 때문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면서 귀한 아들을 얻기 전에 새 식구를 둘이나 들인 적이 있는데요. 누가 남편 가게 앞 전봇대에다가 버리고 간 유기견들입니다. 당시 작고 하얀 개가 2마리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서 물어보니 둘 다 3개월 정도 된 아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가 손수 건강검진까지 시켜줬는데 다행히 저희가 빨리 발견해주는 덕에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강아지들을 버리고 간 주인이었어요. 치료나 검사는 마쳤지만 이 강아지들을 다시 전봇대 앞에 데려다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인 전화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차마 강아지들을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 고맙게도 남편이 먼저 저한테 키워보자고 제안을 먼저 해주었어요. 강아지들을 저희가 키우기로 한 이유는 저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날 남편에게 가게에서 프로포즈를 받은 날이기도 했거든요.
같이 마감하고 집에 가려던 차에 개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날에 주어진 선물 같은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난임이라서 애를 못 낳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들을 우리 자식들로 생각하며 키우기로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후로 기적처럼 아들이 태어났고 아들도 강아지들이랑 남매처럼 정말 잘 지냈습니다. 나이가 들어 무지개 다리를 건넌 개들이 낳은 새끼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는 그때 그 새끼들이 성견이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며느리가 동물병원 간호사라니까 괜히 우리 강아지와 잘 맞을 것 같고 좋은 식구가 되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여자 보는 눈까지 좋아서 이렇게 동물의 진심인 며느리까지 들어왔구나 싶었습니다. 모든 세상이 제 편에 서서 저를 응원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참 일차원적인 마음이었던 거죠. 너무 안일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온 뒤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각자 잠자리에 든 새벽, 거실 밖에서 개들이 자꾸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남편은 골아떨어져서 몰랐는데 저는 원래 잠기가 예민해서 방음 잘 되는 방이라도 애들 소리를 잘 듣곤 했습니다. 평소 불 다 꺼진 새벽에는 개들이 짖지 않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슬쩍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며느리 목소리가 같이 들리더라고요. 이 개놈 자식들이 가만 안 있어? 침 흘리는 것 좀 봐. 더럽게 어딜 가까이 오려고. 주워온 개들이 낳은 새끼들이래. 접종이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 아이씨, 저리 안 가? 며느리는 우리 개들을 발로 죽 밀어내며 누군가랑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인사 왔을 때만 해도 우리 개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던 며느리가 저희 애들을 개만도 못한 취급하는 걸 보고 충격 먹었어요. 제가 용화시켜 사연을 쓴 거지 실제 며느리 행실은 감히 누구한테 일러주기 무서울 정도로 과격했습니다. 그날 본 며느리는 제가 알던 며느리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너무 놀라서 오히려 제가 오해한 게 아닌가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저만 수시로 고민하면서 밤을 새웠어요. 다음날 아침 돼서 다시 보게 된 며느리는 제가 알던 며느리처럼 개들한테 상냥한 간호사더라고요. 그만 신혼집으로 돌아간다고 나서면서도 개들이랑 헤어지는 걸 아쉬워하며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틀이 지났는데도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번 신경이 쓰이면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고심을 길게 하는 편이라서 결국엔 제가 직접 아들 가게에 방문을 했다가 아들한테 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새아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찾아왔다. 네가 분명 새아기 만날 때 우리 집에 개 키운다고 얘기를 했다 했지? 그때 정말 강아지 좋아한다고 말을 했었니? 당연하지. 개 싫어하는 사람이 동물병원 간호사를 했겠어? 개나 고양이 가리지 않고 환장하는 애야. 근데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정말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아, 그러니? 아니다. 내가 아무래도 착각했나 봐. 유라한테는 내가 이런 거 물었다는 거 말하지 마. 괜히 오해 생길라.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역시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집에서 본 며느리의 괴팍한 얼굴을 잠결에 잘못 보고 잘못 들은 거라고 봤어요. 하긴 동물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동물병원 간호사를 하겠습니까? 그날은 며느리에게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한 번 며느리의 실체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저만 목격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남편이랑 같이 출근했다가 근무하던 중간에 집에 볼 일이 있어서 혼자 집에 잠깐 돌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발장에 모르는 신발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마구잡이로 벗어놓은 것처럼 구부러져 있듯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신발이라기엔 작은 것 보니 며느리의 것 같았어요.
며느리한테 도어록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아마 아들이 알려줬나 봅니다. 그럼 연락이나 줄 것이지 연락도 없이 집에 무슨 일로 온 건가 싶더라고요. 신발도 가지런하게 두지 못하고 연락도 없이 함부로 시댁을 찾아오고 여기서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성이 좀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들은 웬만해선 집안에서 잘 짖지를 않는데 그날은 현관문 열자마자 3마리의 왈왈거리는 소리가 귀를 때리더라고요. 희한하게 며느리만 있으면 개들이 그렇게 짖어요. 이건 남편이랑 아들은 모르고 저만 눈치챘던 부분인데 알 때마다 기분도 별로입니다. 그리고 애들 소리에 뒤이어 함께 들리는 며느리의 고성은 또 한 번 며느리의 실체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야, 이 새끼들이! 냄새나 죽겠네. 저리 안 꺼져? 확 갖다 버린다. 내가 너희처럼 시끄러운 애들 한두 번 보는 줄 아니? 다시는 못 짖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아직도 온몸에 털이 바짝 서요. 며느리는 우리 개들에게 쌍욕을 섞어가면서 하찮은 짐승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우리 애들을 함부로 건드리기라도 했는지 애들이 깨갱거리는 소리도 나더라고요. 그 순간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로 너무 놀라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며느리의 계속되는 욕지거리에 저는 얼른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방에서 들리는 소리였고 가까이 가보니까 며느리가 냉장고를 뒤지면서 개들과 씨름 중이더군요. 어머나, 이게 뭔 난리야? 새아가, 너 거기서 뭐 하는 거니? 왜 연락도 없이 들어와서 남의 집 냉장고를 뒤지고 있어? 개소리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며느리는 제가 온 줄도 몰랐나 봅니다. 제 목소리에 돌아보더니 끽 소리를 지르며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세 제가 알던 상냥한 며느리 얼굴로 돌변했습니다. 아,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남편 말로는 자기 좋아하는 반찬을 어머님이 만들어놨다고 나중에 가져가라고 하셨다던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반찬했거든요. 일찍 집에 가는 김에 그 반찬 챙겨가려고요. 그럼 그렇다고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사람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 도둑고양이처럼 왜 그러고 있어? 게다가 너 아까 우리 애들한테 욕했어? 저는 어머님 아버님 출근하셔서 방해될까봐 연락 못 드린 건데 강아지 일은 오해세요. 개들이 자꾸 저를 물려고 하길래 놀라서 그만 말이 강하게 튀어나왔나 봐요. 놀랐다고 우리 개들을 내다 버린 애 만에 그런 소리를 한 거야? 너는 동물병원 간호사라면서 개들 다루는 법도 모르니? 너희 동물병원에서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막 그렇게 욕해? 유기할 거라고 겁박 주고? 말하다 보니 이전에 봤던 며느리의 모습까지 겹쳐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며느리를 몰아붙였더라고요. 단지 그동안 며느리에게 경고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해버렸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게 은근히 대꾸 잘하던 며느리가 점차 변명거리가 없는지 갑자기 눈물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제가 못된 시모가 된 입장으로 보이니 저야말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머님 아들 배우자이고 며느리고 같은 식구인데 어떻게 걔보다 저를 못난 취급하세요? 너무해요, 어머님. 요즘 세상에서 어머님처럼 그렇게 며느리 갈굼하시면 꼰대 소리 들어요. 요즘은 인권이 워낙 중요한 시대라서 아랫사람이라도 조심히 대하셔야 된다고요. 훌쩍이던 며느리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서러운 마음에 그랬다는 건 알겠는데 발언 내용이 너무 기가 차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겠더라고요. 며느리가 울기까지 했으니 저는 당연히 그 일이 아들 귀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퇴근 시간쯤에 우리 가게로 찾아왔어요. 역시 오자마자 며느리 얘기를 하는데 며느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습게 상황을 설명해 놓았더군요. 엄마, 낮에 와이프랑 문제 있었다면서. 와이프 말로는 엄마가 마음대로 집에 들어온 거랑 걔들 때문에 섭섭하게 했다던데. 내 탓이야. 내가 대신 반찬 가져와 달라고 비밀번호 알려줬어.
그리고 걔 문제는 엄마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 사람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 아니었대. 나는 이제 도통 모르겠구나. 우리 개를 내다 버리네 만회하는 소리가 어떻게 들으면 오해일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돼. 간호사라면서 어쩜 그리 말을 함부로 한다니? 나도 새아기 이해해보려고 많이 노력했다. 그런데 내 눈에는 새아가가 우리 애들 잡아먹을 것처럼 화내는 걸로 보이는데 어떡해. 오해야. 그 사람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엄마랑 다투고 와서도 많이 반성하고 울었어. 강아지 문제는 내가 좀 더 대화를 해볼게. 아직 와이프가 서툴러서 그래. 엄마가 먼저 좀 봐주라. 앞으로 며느리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자기한테 해달라는 아들의 부탁은 저를 더 갑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지만 내뱉는 답변은 계속 서로 오해를 했던 것 같다고만 했어요. 처음으로 아들과 대화하면서 벽을 느꼈던 순간입니다. 서운했으나 이해도 되었어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본 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이랑 아들이 저를 위로해 주더라도 딱히 믿어주는 눈치는 아닐 수밖에요. 말했다시피 며느리는 제가 그런 모습을 목격하기 전만 해도 선녀처럼 여린 여자였으니까요.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며느리의 실체를 남편과 아들이 제대로 알게 된 일이 끝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저희 개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였어요. 폐렴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아들 제안으로 며느리 병원에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며느리 병원에 맡기는 것이 탐탁치 않았지만 아들이 직접 개들을 데려간 거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며느리한테 개를 맡기고 바로 출근을 했고 며느리가 퇴근할 때 아들이 태우러 가서 같이 우리 집에 넣어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혼자만 저희 애들을 본다고 했다면 제가 끝까지 만류를 했겠지만 며느리 병원에는 보는 눈이 많기도 했고 또 아들이 일을 마치면 같이 개들이랑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못 믿어온 마음을 애써 숨기고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교활하고 개념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며느리 같은 건 아닐 텐데도 며느리 하나가 너무 센 존재였다 보니 젊은 애들 전부가 며느리처럼 이기적이고 악랄해 보이는 거 있죠. 개들이 도착해도 벌써 했을 시간인데 연락 주기로 한 아들은 계속 깜깜무소식이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아들한테 괜히 부담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먼저 전화를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약속 시간에 너무 늦길래 오래간만에 아들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받자마자 아들 목소리가 안 좋다는 것이 바로 짐작되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뒤이어 아들이 하는 말은 저를 기절초풍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떡해 엄마, 유라가 애들을 잃어버렸대. 지금 최대한 주위 둘러보고 있어. 추운데 괜히 나서지 말고 기다려줘. 애들 찾으면 바로 연락할게. 그러니까 당시 상황은 며느리가 퇴근하고 개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들 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개들이 갑자기 발광을 했고 며느리는 힘에 부쳐서 개들을 놓쳤다는 거였습니다. 3마리의 개들이 순식간에 달아나 버리는 바람에 며느리 혼자서 그걸 감당 못해 결국 모두 잃어버렸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남들한텐 그냥 강아지일지 몰라도 제게는 단순한 반려견 수준을 뛰어넘는 가족이에요. 듣는데 내 애가 실종되었다는 말을 듣는 것처럼 가슴이 벌렁거렸다는 겁니다. 남편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랑 남편은 오지 말라는 아들의 말을 외면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그 근처로 향했습니다. 제가 꼬여서 자꾸 나쁜 방향으로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애들이 사라져버린 게 며느리 탓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제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에 대한 분노로 차올랐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있는 곳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점차 검게 물들어갔어요.
차에서 내리게 되었을 때는 이미 며느리를 탓하기 위해 마음을 먹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보이자마자 쫓아가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이 천벌 받을 년, 너 일부러 그랬지. 내 새끼들 못되게 구워 삼더니 일부러 버린 거지. 내가 언젠간 너 사고 낼 줄 알았다. 그래도 그동안은 너를 이해해보려고 해서 눈 감아 줬거늘. 기어이 네가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나도 더 이상 넘어가 줄 필요가 없지. 왜 이러세요, 어머님? 제가 무슨 일부러 했다고 그러세요. 세 마리가 동시에 발악을 하는데 제가 혼자서 무슨 수로 개들을 다 붙잡아 두냐고요. 어머님 저번부터 자꾸 절 이상하게 오해하시는데 계속 이러시면 저 진짜 화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해를 한 건지 아니면 맞게 본 건지 그건 네 말만 들어선 모를 일이지. 만약 내가 정말 오해를 한 거라면 난 네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도 조아릴 수 있다. 그러는 넌 나만큼 떳떳하게 네 말에 책임질 수 있니? 왜? 연기한 게 너무 많아서 막상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겁이 나? 저는 재혼을 하고 나서부턴 화라곤 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남편이랑 아들도 아는 사실이에요. 저더러 항상 힘나는 비타민 같은 존재, 잔잔한 안개꽃 같은 존재라고 칭찬을 했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목청 높여서 며느리를 다그치자 남편과 아들이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황급히 저를 말리며 진정시켰어요. 그 와중에 며느리는 제 엄포에 당황해서 아들 뒤에 숨고 난리를 부리더군요. 억지로 짜낸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서 말입니다. 일단 애들 찾는 게 먼저라는 남편 말에 저는 뒤늦게 정신을 붙들고 주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으며 사방팔방을 돌아다녔어요. 워낙 정신 빠져 있었던지라 저는 제가 울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울면서 뛰어다니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무슨 일 있냐고 알아서 물어봐 주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당장 그날에 아이들을 찾는 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지만 주저앉아만 있는다면 아이들 찾을 기회는 영영 사라질 테니 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매일매일 방도를 찾았죠. 제가 가게 일도 못 보고 아이들 찾는 데만 몰두하고 있으니 남편도 제 곁에서 손길을 보태주었고 아들이랑 며느리도 퇴근하면 저를 도와 실종 전단지라도 더 나눴습니다. 반드시 찾을 거라는 일념 하나만 생각하며 움직였는데 제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 거리에 주차된 블랙박스랑 주위 건물 CCTV까지 제발 사정하고 부탁해서 확인을 했어요. 도로 CCTV의 경우 경찰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길래 그런 것까지 알아볼 정도로 진심을 쏟아부었죠. CCTV를 확인할 때 남편은 제 곁을 지켜줬고 아들이랑 며느리는 출근 때문에 적정 시간만 돕다가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확인한 CCTV 자료에서 저는 며느리 실체에 대한 확신을 얻은 셈이었고 남편은 생소한 며느리 모습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확인했던 블랙박스, CCTV를 다 조합해보면 며느리가 우리 애들을 일부러 버렸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며느리 모습이 대거 찍혀 있었는데 며느리가 인도에서 나오더니 주위를 둘러보다가 개들을 도로 쪽으로 풀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며느리에게서 해방된 개들은 도로를 막 뛰다가 차편의 위협을 받기도 했고 중구난방으로 방향까지 못 잡다가 건너편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차들이 신호를 받은 상태여서 2차 사고 위험은 없었어요. 그땐 아들이 며느리에게 당도하기 전이라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와 며느리뿐일 겁니다. 남편도 이제야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되었으니 충격이 클 테죠. 마치 제가 며느리의 실상을 처음 봤던 순간처럼요. 모든 걸 본 저와 남편은 며느리한테 나란히 화가 나서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장사 자리를 너무 오래 비웠기 때문에 남편은 장사로 돌아가야 했고 나중에 아들을 따로 불러서 며느리가 일으킨 사건에 대해 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부터 당장 며느리 동물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동물병원에 등장하자 며느리가 좀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금세 저를 걱정하는 얼굴로 잠 좀 주무셨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거기다 대고 바로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사람들 눈도 신경 쓰지 않고 말입니다. 개만도 못한 년. 네 편 안 들고 개들 편 들어서 섭섭하다고 했니? 어떻게 너를 개보다 못한 취급하냐고 했어? 몰라서 물어? 네가 그런 취급밖에 못 받은 건 애초에 네가 개만도 못한 년이기 때문이야. 주워온 개라고 세균 취급하는 네가 어떻게 동물병원 간호사가 됐는지 모르겠네. 여기 직원들이랑 보호자들은 아니? 네가 지난밤에 우리 애들 유기시켰다는 거? 당시 시간이 아침이었던지라 방문자가 많았고 직원들도 다들 모여있던 차였는데 제 말을 듣고 모두가 놀라서 며느리에게 시선을 던졌어요. 당황한 며느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를 어떻게든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밀치고 원장이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녔죠. 그리곤 원장실 한 곳을 들어가 의사 선생님한테 다짜고짜 CCTV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 아가씨가 안고 있는 강아지 3마리를 어떻게 하는 걸로 보이세요? 놓친 게 아니라 일부러 놓은 걸로 보이지 않나요? 이 강아지들 기억나시죠? 우리 며느리 믿고 여기 병원에서 치료받은 애들인데요.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우리 애들을 알아보았고 그 강아지들이 며느리 시댁되는 집안의 강아지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화면 속의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라는 걸 바로 눈치채더라고요. 어째서 아이들을 유기한 거냐고 저한테 묻길래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며느리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며 증거 영상까지 모두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몰상식한 인간을 직원으로 쓰지 말고 당장 해고하라고 했습니다. 해고 안 하면 이 영상을 동물병원 이름을 달고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다고 했더니 자기 개인 병원 명의를 실추시킬 수 없던 수의사가 알겠다고 약속을 해주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시켜서 못 들어오고 있던 며느리는 제가 원장실을 나서자마자 저를 잡아 끌고 탕비실 같은 데로 데려갔습니다. 주위에서 말리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악을 지르는 바람에 다들 식겁해서 어쩌지 못했죠. 며느리가 드디어 본 얼굴을 숨기지 않기로 작정했는지 제가 시어머니라는 것도 잊고서 호통을 쳤습니다. 남의 직장까지 와서 대체 무슨 행패예요? 그래요. 내가 그 녀석들 좀 풀어줬어요. 걔들 때문에 남편이 나랑 아이 가질 생각을 안 하잖아요. 남편이 계속 걔들 노견이라고 살아있을 때 추억 많이 만들어야 된다면서 개소리만 하길래 답답해서 그랬어요. 못된 것. 내 아들이 너 이런 애인 줄 알면 상종도 안 할 거다. 어디서 이런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앞길을 틀어막아. 우리 애들이 너만 보면 짖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네가 보통 애가 아니라는 걸 알고서 그렇게 표현을 해댔던 거였어. 아, 지겨워. 자꾸 내 새끼 우리 자식 하면서 의미 부여하시는데 그래봤자 걔는 걔예요. 그것들은 사람보다 못한 것들 맞는다고요. 저 동물병원 간호사인 거 잊으셨어요? 그런데 의미 넣는 어머님이야말로 정신병 있는 겁니다. 병원 가보세요. 너 말 잘했다. 네가 이렇게 나와주길 바라고 내가 소형 카메라를 산 거야. 고소당할 준비나 하거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서 그런 상식 없는 행동을 해? 네가 저지른 행실 내가 아주 단단히 떠벌려 줄 테니까 각오해라. 제가 가방을 단단히 챙겨 들고 탕비실을 나가는데 며느리가 당황해 있다가 뒤늦게 어머님 소리를 지르며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위 사람 시선은 안중에 없는지 제 가방만 잡고 늘어지더군요. 제가 무게의 중심이 휘청거려 고꾸라지자 지켜보던 직원들이랑 보호자들이 다 같이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2명까지 나와서는 저를 부축해주면서 며느리를 향해 무슨 짓이냐고 혼쭐을 내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며느리는 미친 듯이 제 가방만 뒤지면서 내용물을 다 쏟아냈고 수영 카메라 어딨냐고 소리치기만 했습니다.
내가 정말 너를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린 이유가 다 있었네. 카메라 같은 건 없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무슨 소용이니? 이미 너의 그 추악한 실체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 여기 모든 사람들의 눈과 기억을 가리지 않는 이상 더는 못 숨긴다. 며느리가 제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사람들한테 경멸의 시선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고 보호자들은 대놓고 며느리를 욕하면서 며느리 담당으로 된 보호자들은 당장 관리 선생님 바꿔달라고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지 아들 또한 며느리 실체를 알고 충격을 많이 받았고 집에서 며느리랑 둘이 대판 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며느리를 대상으로 아들은 소송을 시작했고 똑똑한 아들은 며느리의 행실이 담긴 영상들을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개중에는 동물보호법에 위반된 행동도 있어서 며느리에게 내려질 처벌은 위자료 외에 수백만 원의 벌금이 보태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무슨 난리인지도 모를 판이 벌어지고 난 후 우리 집 개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다른 동물병원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 날보다 조금 꼬질꼬질해졌지만 정말 무사하고 건강하게 발견돼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착실하게도 셋이서 같이 붙어 다녔나 봐요. 병원에서도 처음 발견했을 때 3마리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며느리가 울고불고 자신을 질책하며 아들을 붙잡았지만 아들은 며느리만 보면 가족 같은 반려견들이 유기되었던 악몽이 떠올라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집 앞에 찾아오는 며느리에게 쌍욕까지 하면서 완전 절연을 해버렸어요.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아들한테 안 통하니까 이해가 저한테까지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 있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저보다 개들을 더 예뻐하는 것 같아서 질투나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정말 실수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아빠 엄청 보수적이라서 저 이혼당한 거 알면 진짜 큰일 나요. 너는 내가 아주 만만한가 보구나. 들키면 눈 감아주고 빌면 넘어가주고 하니까 나를 아주 쉽게 봤나 본데.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다신 헛짓거리 안 하지 않겠니? 가서 너희 부모한테 다시 교육받고 똑바로 살거라. 며느리를 그렇게 쫓아보내버렸더니 저희 가정은 기다렸다는 듯 바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제게 그동안 믿어주지 않아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남편도 저더러 혼자 며느리 실체를 눈감아주고 있느라 버거웠겠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애초부터 아들과 남편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제 말을 못 믿어줄 때 약간 서운한 건 있었지만 둘의 반응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정상적이기만 했어도 저는 아들네 부부에 터치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파렴치한 며느리라면 제가 어찌 무시만 하고 있을 수 있겠나요? 아들이야 워낙 똑똑해서 마냥 당하고만 살 사람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우리 강아지들은 아니잖아요. 강아지들은 여전히 가족들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란 말입니다. 감히 내 새끼들을 건드렸다면 저는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둘 생각도 옆에 둘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반려견을 안 키우는 분들은 가족과 반려견을 동등히 하는 제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분들 마음까지 강요해서 위로받을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다들 동물이라고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생명의 가치를 제가 감히 지정할 순 없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도 저와 똑같이 목숨을 평가할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나쁜 마음 먹는 사람은 있어도 나쁜 마음 먹는 동물은 없다는 거. 아는 지인한테 들었었는데 감명이 깊었던지라 남겨봅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갔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